내 아이의 심장 소리가 멎은 그날 나는 세상을 잃었다. 그런데 그 병실 문이 열리며 언니가 들어섰고 그녀의 손이 내 배를 스치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 아이는 내 남편 거야. 이제 내가 포기해야 할 차례지. 그 순간 나는 죽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듯 했다 하니 그건 내 복수심이 깨어나는 소리였다. 병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내 몸속에는 더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다. 의사가 내게 말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췄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손을 배에 올리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더듬었다. 우리 아이, 겨우 12주 차 민준과 내가 얼마나 애써서 가졌던 기적 같은 존재.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간호사가 물수건으로 내 이마를 닦아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뿌리쳤다. 나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그는 출장으로 부산에 있었다. 전화로 알렸더니 바로 올라갈게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다. 마치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처럼 들렸다. 왜 그런 소리였을까? 문득 병실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그 목소리. 언니였다. 수민 언니. 내 유일한 가족, 아니, 그렇게 믿었던 여자. 그녀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언니. 어떻게 알았어?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는 침대 곁에 서서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민준이가 전화했어? 울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더니 코트를 벗었다. 그 순간 나는 봤다. 그녀의 배 부풀어 오른 임신한 배였을째? 아니, 더 길어 보였다. 언니. 그게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평소의 따뜻함이 아니었다. 차갑고 승리감에 젖은 미소였다. 맞아, 지은아. 나도 임신했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손을 자신의 배에 올리며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배가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마치 그 생명을 내게 강요하듯. 이 아이는 내 남편 거야. 그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야? 나는 소리쳤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배가 내 팔에 스쳤다. 따뜻하고 살아있는 느낌. 내 잃은 아이와 대비되는 그 생명.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민준 오빠가. 우리 사이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처럼. 너무 외로웠어, 지은아. 너희 결혼 후로 언니는 항상 그림자처럼 살았잖아. 민준 오빠가 날 위로해줬고. 이제 이렇게 됐어.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짚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거짓말. 민준이가 왜? 우리는 행복했어. 하지만 내 머릿속에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들. 민준의 늦은 귀가, 그의 핸드폰을 숨기는 습관, 언니와의 잦은 통화.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포기해, 지은아.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아이를 잃었으니 이제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워. 가족으로 그녀의 배를 다시 들이밀었다. 마치 그 생명을 무기로 삼듯. 나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내 아이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이 배신의 결실로? 나가. 당장 나가.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언니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모든 걸 용서해야 해. 그리고 유산 상속권을 나한테 넘겨. 유산. 우리 부모님의 그 작은 아파트와 저축. 언니와 내가 나눠 가질 예정이었던 것, 왜 갑자기? 언니,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게 빛났다. 내가 아이를 잃었으니 이제 가족의 미래는 이 아이에게. 민준 오빠도 동의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준. 내 남편. 언니의 연인. 배신의 시작.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홀로 울었다. 창밖 비가 세차게 내리던 그 밤, 내 마음속에 복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언니의 배, 그 따뜻한 생명. 그것이 내 잃은 모든 것을 상기시켰다. 나는 결심했다. 이 고통을, 이 배신을 공정하게 갚아주리라. 하지만 어떻게? 내 몸은 약하고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래도 그 순간부터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약한 지은이 아니었다. 복수의 지은으로. 민준이 도착한 건 새벽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아, 미안해.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외면했다. 언니가 다 말했어. 내 아이라고.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랑했어. 너도 알잖아. 하지만 수민이가. 그녀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 사랑. 그 단어가 메스껏 느껴졌다. 외로움 때문에 내 아이를 죽였어?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나는 소리쳤다. 의사가 말한 대로 최근의 감정적 충격이 원인이었다. 그의 불륜. 언니와의 만남. 모든 게 연결됐다. 그는 울었다.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없었다. 언니의 배를 떠올렸다. 그 생명. 아니. 이제 끝이야. 나는 말했다. 그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내 유산. 그건 절대 안 돼. 그는 황급히 나갔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그 후 며칠 나는 퇴원 준비를 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출혈 중이었다. 언니는 매일 전화했다. 지은아, 화 풀었어. 우리 가족으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다. 부모님 유산에 대한 서류를 확인했다. 언니와 나 반반. 하지만 그녀의 요구는 탐욕이었다. 왜? 그녀의 과거를 떠올렸다. 언니는 항상 더 원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던 그녀. 내가 결혼하자 질투가 시작됐다. 퇴원 날, 나는 서울 강남의 작은 카페로 갔다. 민준과 언니가 만날 장소.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언니의 손이 그의 배 위에. 내 배가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증거. 복수의 첫걸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준의 물건을 뒤졌다. 그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 폴더를 열자. 사진들. 언니와의. 임신 초기부터. 편지들. 수민아, 지은이는 모르게 해. 우리 아이를 지켜. 그 글씨가 내 눈을 찔렀다. 나는 복사했다. 모든 걸. 이제 게임은 시작됐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의 옷가지가 사라진 옷장, 그의 냄새가 남아있는 베개. 나는 그 모든 걸 태우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항상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독처럼 느껴졌다. 언니의 배가 떠올랐다. 그 생명. 그것이 내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복수는 사람에게. 배신한 자들에게. 다음 날, 나는 언니를 만났다. 그녀가 약속한 카페. 지은아, 왔어. 그녀가 웃으며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자리에 앉았다. 유산 이야기, 진심이야.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당연하지.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아이를 잃었으니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 미해? 그 단어가 코믹했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우리는 자매잖아.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자매. 너는 항상 운이 좋았어. 좋은 남자, 좋은 삶. 나는 직장도 없고 남자도 없었어. 민준 오빠가 날 봐줬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증오를 느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고 후 우리는 함께 살았다. 언니는 나를 돌봤지만 항상 내가 있어서 내가 희생했어 라고 했다. 그 희생이 이제 배신으로 돌아왔다. 좋아. 유산을 주겠어. 하지만 조건, 나는 말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민준과 헤어져. 그럼 내가 서류에 사인할게. 그녀는 웃었다. 미쳤어. 이 아이는 그의 피를 이었어. 우리는 결혼할 거야. 그녀의 손이 배를 감쌌다. 보호하듯.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각자 가는 거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계획이 싹 텄다. 민준을 먼저 무너뜨린다. 나는 그의 회사로 갔다. 그는 마케팅 팀장. 지은 씨, 동료가 놀랐다. 민준 씨 만나러. 나는 미소 지었다. 그의 사무실. 그는 당황했다. 여기서 뭐 해? 우리 이야기하자. 나는 문을 잠그고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을 보여줬다. 언니랑 재미있었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은아, 그건. 설명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무릎 꿇었다. 사랑해. 너를. 수민이는 실수였어. 실수. 임신까지. 실수로 아이가 생겼어? 웃기지 마. 나는 소리쳤다. 사무실 밖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그는 필사적이었다. 돈 줄게. 뭐든 해, 돈. 그게 그의 해결책이었다. 좋아. 회사에서 사직해. 언니한테도 말해. 내가 아빠가 될 자격 없다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연애 커리어. 나는 웃었다. 그럼 이 사진들 내 상사한테 보낼게.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왔다. 지은아, 제발. 그는 울었다. 나는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언니 배, 예쁘지? 내 아이 자리 채워주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너, 미워.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처음으로. 그 소리가 방을 울렸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퇴근 후, 언니 만나러 가. 하지만 이번엔 나도 갈게. 그는 떨었다. 왜? 우리는 3명이 만났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언니는 우아하게 차려입고 왔다. 배가 더 부각됐다. 지은아, 오빠. 무슨 일? 그녀가 웃었다. 나는 메뉴를 보며 말했다. 유산 서류 가져왔어. 사인할게. 그녀의 눈이 빛났다. 정말 민주는 불안해했다. 지은아, 나는 서류를 꺼내 사인했다. 하지만 그 서류는 가짜였다. 진짜는 변호사에게 맡겼다. 조건은 너희 결혼식에 내가 참석하는 거. 연희는 웃었다.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빛은 사냥꾼 같았다. 예식장, 서울의 럭셔리 호텔. 손님들은 웃고 있었다. 언니의 웨딩드레스, 배를 감싸는 디자인. 민주는 불편해 보였다. 지은아, 고마워 와줘서. 그는 속삭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하지만 내 손가락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결혼식 중 나는 DJ 부스에 갔다. 특별 영상 틀어주세요. 그것은 민준과 언니의 영상. 호텔방에서 찍힌 노골적인 장면들. 내가 해킹으로 얻은 영상이 시작됐다. 손님들의 웃음이 멎었다. 화면에 그들의 나체. 언니의 비명. 이게 뭐야? 민준이 소리쳤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축하해요, 언니. 오빠. 이게 당신들의 사랑이죠? 혼란이 일었다. 언니가 무너졌다. 배를 감싸며 울었다. 지은아. 왜? 내 아이를 죽인 대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민준이 나를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다. 경찰이 불려왔다. 불법 촬영. 아니, 그건 합법적 증거였다. 그날 결혼식은 파국으로 끝났다. 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스트레스 때문. 하지만 아이는 무사했다. 다행이야. 민준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회사를 잃었다. 동료들의 시선, 상사의 분노. 그는 실직자 됐다. 언니는 나를 원망했다. 넌 악마야. 전화로 소리쳤다. 아니, 난 정의야.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 여전히 아팠다. 잃은 아이, 그 빈자리.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트라우마예요. 심리사가 말했다. 용서하세요. 용서. 그 단어가 역겹다. 나는 대신 더 깊은 계획을 세웠다. 언니의 약점. 그녀의 과거. 직장에서의 해고, 남자 문제. 모든 걸 파헤쳤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부모님 유산은 그대로 언니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용서해. 아이가 태어날 거야. 나는 잊지 않았다. 삭제했다. 대신 나는 직장을 찾았다. 카페 알바. 사람들을 관찰하는 일, 그 속에서 복수의 영감을 얻었다. 민주는 변했다. 그는 내게 연락했다. 돈이 없어. 도와줘. 나는 웃었다. 내 아이 돌봐. 언니랑 그는 울었다. 수민이가 나를 때려. 폭력. 언니의 어두운 면. 나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SNS, 친구들. 과거 남자친구들. 하나가 말했다. 수민. 그녀는 조종꾼이야. 돈만 노렸어. 비슷한 이야기들. 언니는 항상 남자를 이용했다. 이제 민준의 차례. 나는 익명으로 그 정보를 민준에게 보냈다. 이메일. 내 아내의 과거 첨부 파일. 그는 충격받았다.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그의 눈은 공포에 물들었다. 알면서 결혼했어? 바보. 나는 비웃었다. 이제 깨달았어. 내가 그녀를 선택했으니까. 그는 무너졌다. 도와줘. 헤어지고 싶어. 헤어짐? 너무 쉽다. 좋아. 하지만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으로 그녀를 파탄내. 우리는 동맹이 됐다. 이상한 동맹. 배신자끼리. 그는 녹음기를 달고 언니를 만났다. 그녀의 말, 민준아, 돈 더 벌어. 이 아이 위해. 유산은
지은이가 안 주면 강제 집행할게 탐욕. 녹음은 명백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줬다. 이혼 청구하세요. 민주는 따랐다. 법정. 언니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배는 이제 6달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야생동물 같았다. 재판 중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언니는 나를 배신했어요. 내 아이를 잃게 한 원인 이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소리쳤다. 거짓말. 내가 질투한 거야.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사진, 녹음, 의사의 진단서. 그녀는 졌다. 양육권은 민준에게, 재산 분할은 최소. 그녀는 빈손으로 나왔다. 지은아, 너 때문에 그녀가 병원 복도에서 나를 기다렸다. 배를 쓰다듬으며. 언니, 이제 내 차례야. 아이를 낳아. 하지만 혼자 나는 지나쳤다.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진짜 눈물일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한 걸음. 하지만 내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 이 심리상담. 분노를 풀어요. 하지만 풀 수 없었다. 그것이 나의 연료였다. 여름이 왔다. 언니는 아이를 낳았다. 여자아이, 이름은 하린. 민준이 키웠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하린도 내 조카잖아. 이 조카. 그 아이는 내 상처의 상징. 아니. 내가 키워. 나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밤에 창밖 불빛을 보며 울었다. 왜 나만? 왜 내 아이는?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언니의 비밀. 그녀의 일기.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나를 미워했다. 지은이 없었으면 그 글씨. 나는 복사했다. 이제 그녀의 과거를 폭로할 차례. SNS에 익명 포스팅. 배신의 자매 이야기, 사람들이 관심 가졌다. 언니의 이름이 언급됐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장 구하기 어렵다. 친구들 떠난다. 민주는 하린을 데리고 왔다. 도와줘. 수민이가 아이를 데려가려 해. 위협. 나는 웃었다. 내 문제지.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봤다. 작고 순수한. 내 일은 아이처럼. 순간 동요했다. 좋아. 이번만 나는 하린을 안았다. 따뜻함. 그 느낌이 나를 흔들었다. 복수인가, 용서인가? 가을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쳤다. 나는 하린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민주는 감사했다.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한 욕망이 있었다. 우리 나는 손을 저었다. 아이만 하린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밤에 그녀를 재우며 노래 불렀다. 내 아이에게 부르려 했던 자장가. 눈물이 흘렀다. 언니가 나타났다. 갑작스레. 하린, 그녀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안고 있었다. 어머니잖아. 그녀가 소리쳤다. 민준이 막았다. 양육권은 나한테의 싸움이 붙었다. 그녀는 미쳤다. 이 아이는 내 거야. 그녀의 손톱이 민준의 팔을 긁었다. 피가 흘렀다. 나는 하린을 안고 방으로 피했다. 문 박소리. 경찰이 왔다. 그녀는 끌려갔다. 지은아, 내 탓이야. 그녀의 외침. 그날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없다. 그녀를 무너뜨릴수록 내 상처가 깊어졌다. 심리사 말대로. 멈춰요. 당신 삶을 살아요. 나는 고민했다. 새로운 남자. 아니, 아직. 대신 나는 책을 썼다. 익명으로. 잃은 아이의 어머니 온라인에 올렸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힘내세요. 댓글들.
그 속에서 치유의 실마리.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보낸 편지. 지은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거짓. 나는 알았다. 그녀의 계획. 할인을 이용해 민준을 되찾고 유산을 노리는.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녀의 통화 녹음. 친구에게 자이 데려오면 돈 될 거야, 아동 매매? 아니, 양육권 판매 시도.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해주세요. 조사가 시작됐다. 언니는 체포됐다. 거짓말,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했다. 그녀의 과거 범죄 기록까지 나왔다. 사기. 남자 속여 돈 뜯음. 그녀는 감옥행. 지은아. 도와줘, 마지막 부탁. 나는 방문했다. 철창 너머. 언니, 이제 끝. 그녀는 울었다. 왜 이렇게 됐어? 내 선택 때문 나는 일어났다. 민주는 자유로웠다. 지은아, 사랑해. 그는 다시 청혼했다. 반지가 빛났다. 나는 망설였다. 할인의 미래? 하지만 그의 손을 잡았다. 시도해보자, 이 결혼. 조용한. 할인이 꽃단자. 하지만 내 마음속 그림자가 남았다. 언니의 편지. 감옥에서. 아이를 지켜. 그게 내 복수 끝. 겨울이 다시 왔다. 나는 임신했다. 민준과의 기적. 하지만 두려움. 이번엔 지킬게.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할인이 웃었다. 가족. 하지만 복수의 대가. 언니의 삶 파괴. 그녀의 편지. 덜 내 아이를 빼앗지 마. 그녀는 미쳤다. 탈옥 시도. 뉴스에 나왔다. 위험 인물. 나는 경호를 받았다. 민준과 할인. 밤에 문 두드림. 그녀였다. 지은아, 칼을 들고. 모든 걸 돌려줘. 싸움. 나는 그녀를 제압했다. 언니, 그만. 경찰이 왔다. 그녀는 끌려갔다. 영원히. 새해가 밝았다. 내 배는 부풀었다. 5달 이민주는 변했다. 사랑해. 매일 말했다. 할인은 선마 불렀다. 나를. 그 단어가 치유였다. 하지만 언니의 그림자. 그녀의 재판. 무기징역. 가족 배신 외 판결. 나는 증언했다. 그녀는 나를 죽이려 했어요. 언론이 달라붙었다. 자매 복수 드라마. 나는 인터뷰 거부. 대신 책 출간. 베스트셀러. 돈이 들어왔다. 나는 재단 만들었다. 잃은 아이를 위한 상담소. 여성 피해자 도움. 그 속에서 내 상처를 보듬었다. 민준과 산책. 한강변. 지은아, 미안. 그는 또 사과했다. 과거 잊어. 나는 말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 언니의 배, 칼 깨서 울었다. 괜찮아. 민준이 안았다.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언니의 변호사 연락. 면회 신청. 나는 갔다. 그녀는 야위었다. 지은아, 축하해. 내 아이. 그녀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 왜? 용서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요했다. 언니, 내가 한 짓 돌이킬 수 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사랑했어. 가족으로 사랑. 왜곡된. 나는 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복수 끝. 아니, 치유 시작. 나는 요가, 명상. 마음을 다스렸다. 뱃속 아이가 움직였다. 엄마가 지킬게. 봄, 아이 태어났다. 남아. 이름 민준. 할인의 동생. 병실.
울었다. 민준이 울었다. 고마워, 나는 웃었다. 우리 가족. 하지만 마지막 충격. 언니의 자살 시도. 뉴스. 감옥서, 그녀의 편지. 지은아, 내 행복이 내 복수 끝, 미안, 나는 울었다. 그녀를 용서했다. 마음속. 여름. 우리 집은 웃음으로 가득. 할인과 민준이가 놀고 민준이 앉는다. 나는 창가에 앉아 책 쓴다. 후속편. 용서의 여정.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 과거 회상. 그 병실. 언니의 배액 이제 이해했다. 그녀의 외로움, 질투. 내 복수, 그녀의 파괴. 하지만 균형. 공정함. 민준과 여행. 제주. 바다 보며. 사랑의 진심. 나는 안겼다. 나도. 가을. 재단 행사, 피해자들. 고마워요, 그 말 인해 보상.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선물들. 할인의 그림. 엄마 사랑. 새해. 나는 서 있었다. 강남거리. 비 내리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빛난다. 이름에서 어둠. 복수에서 평화. 아이의 심장 소리. 영원히. 내 삶의 멜로디.